현직 항공사 승무원이 8년 만에 진보정당을 대표해서 서울시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서울시 의원에 당선된 권수정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선거 이후에 더 바빠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많이 바쁩니다. 예. 다른 당과는 다르게 의원 한 명이다 보니까요. 저에게 요구되는 것도 많고 다른 당과는 다르게 위에 선배님들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당하고도 당하고도 어떤 것을 서울시 의회에서 4년간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느냐고, 그리고 또 선거 과정에서 많이 연대해 주셨던 서울 시민들과 단체들과도 인사드리고 하느냐고 너무 바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보정당으로는 지금 서울시 의회 입성이 8년 만이고요. 정의당 출신은 처음으로 서울시 의회 의원이 되셨는데 뭐 이런 결과 예상하셨나요? 정의당이 사실 진보정당의 맥을 이어오던 정당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여전히 지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비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그래도 지지해 주시고 뽑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정당 득표율은 선거 이후에 더 올라갔어요. 실제로 선거 때는 뭐 당초 목표였던 두 자릿수에 미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뭐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아쉬운 점이 있으신 거죠? 이게 우리가 촛불을 든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방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 뭐 제대로 된 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결국은 정권 심판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을 뽑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어야겠다는 국민들의 판단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야당을 교체해달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선거 결과가 좀 있었고요. 특히나 비례 말고 단체장 선거나 이런 좀 굵직한 부분에서 저희가 배출을 못한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에서는 지방 정부의 권력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담론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 정당을 의회에 진출시키자. 이런 요구들이 좀 묻힐 수밖에 없었다. 지금 보니까 서울시의회 110석 중에서 민주당이 102석이에요. 8명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나머지 7명은 또 자유한국당인 거죠? 6분이 자유한국당이시고 한 분은 바른미래당. 그리고 저희 정의당이 한 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민주당의 독주 체제라고 봐야 되는데 뭐 이 정도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 그렇죠. 이 정도면 3분의 2 이상 되기 때문에 도대체 감시와 비판, 견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서울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많은 세대 교차가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도 합리적이고 또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 안고 활동하실 분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민주당이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또 국민들의 요구가 이러하다고 했을 때 저와 같은 목소리를 내주실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회 활동을 할 생각이고요. 더불어 국민들께서도 이게 민주당이 정말 잘해서 뽑아주었다기보다는 그래도 지금까지 너희들이 힘이 없었으니까 한번 이 힘을 가지고 해봐라라고 다시 한번 믿어주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엇나가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과 서울 시민들께서 당연히 저에게 힘을 더 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힘받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바른미래당하고 같이 연대하기도 힘들고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하기도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비판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참 구도상으로 막막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외딴 섬에 떨어져 있는 분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더욱더 걱정스러운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선거 과정에서도 저와 함께 해주시던 많은 시민단체분들도 계시고요. 진보적인 의제를 가지고 저를 밀어주셨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다 보면 민주당에서도 그런 것들을 받아 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사실 경력 때문에 내내 화제가 되셨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항공사의 어떤 사주 집안의 어떤 큰 문제 때문에 사회가 뭐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뭐 사실은 이번에 계셨던 곳도 뭐 기내식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업체에 맡겼다가 아주 뭐
전 세계적인 망신을 네. 사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 항공사 승무원으로 시의회 의원이 된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이제 네. 같이 비행을 했던 동료한테서 기내식을 씻지 못하고 비행을 간다 이런 또 오늘도 카톡을 받고 예.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실망감을 안고 출근을 했어요. 예, 예. 글쎄요, 저희 거대 재벌 안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거는 뭐 아시아나 항공뿐만이 아니라 금호자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굉장히 비슷한 동일한 입장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끊임없이 싸워온다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결국은 제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노조위원장을 하면서도 예. 그때도 경영 실패를 하셨던 분이 지금의 회장으로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워크아웃 상태에서 그분이 다시금 경영권을 가지고 가고 예. 다시금 지금 경영 일선에서 이걸 진두지휘하고 있는 지금의 구조, 한국 사회에서 그것들이 용인되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만들어내가고 있는 결과가 아닐까라는 좀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승무원 경력만 24년이라고 하셨는데 뭐 이 정도면 정말 베테랑이신데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뭐 중간 뭐 관리자? 중간 관리자 정도의 네.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오히려 노조위원장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그 여성 승무원들의 고충을 대변하는 그런 일들을 자처해서 하셨는데 뭐 바지 투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왜 그런 선택을 하셨던 겁니까? 이게 지나고 보면 왜 그런 선택을 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예. 저는 대단히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거쳤어요. 예. 입사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 한 달에 120시간, 140시간까지 비행을 하면서 저희 회사를 성장시켰고 예. 나름 칭송을 받는 항공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몇 년간 회사는 성장하지만 노동자들은 임금조차 제대로 오르지 않고 예. 그 안에서 또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있었고 그렇죠. 더불어 이 승무원이라는 직종 자체가 여성에게 너무나 많은 여성성을 강요하고 그렇죠. 안전보다는 불편함 속에서 여성을 갖다 드러내게끔 하는 제도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맞지 않다는 부분이 좀 저는 강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고치고 싶었고 그리고 노동의 대가, 노동에 대해서 존중받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는 것이 회사와 계약 관계를 맺은 노동자한테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 나섰고 이것이 결국 24년간 저를 이것까지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어요. 네. 항공기 승무원이라고 네. 하면 네. 여성들한테는 한동안은 뭐 희망순위 1, 2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201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렇게 아시아나 노조에서 이런 문제, 불합리한 문제들을 사회에 알리고 그다음에 대한항공 문제가 터져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중 삼중의 그 고통이 있는 그런 노동자였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 깨닫게 된 건데 지금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직까지 우리는 다는 모르거든요. 네. 어떤 고통들을 특히나 승무원들이 입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항공사 관련해서 정말 그 안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그럼요. 그 지금 전까지 이번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네. 뭐 노조가 뭐 3개인가 있는데 전부 다 네, 어용이다 맞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노동조합들도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긴 한데요. 그리고 항공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저비용 항공사도 대단히 많은데요. 관련해서 그 안에 어떠한 업무적인 일을 갖다 밖으로 외부에다 알렸을 때 처벌받는 조항 같은 것들이 취업규칙에 다 담겨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밖으로 다 이렇게 언론에서 그 안에 내용을 얘기할 수 없는 구조들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 또한 저희 승무원들의 업무 내용 자체는 알고 보면 손님들을 이쪽 여기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정말 안전하게 모시는 게 그렇죠. 가장 첫 번째 일순위인데도 예.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손님들한테 과잉 친절과 판매, 식사, 서비스 이런 것들로만 저희 모습이 만들어지고 또한 여성 승무원들로만 대변되는 예. 여성성만 강요되는 예. 서비스 직종으로만 인식되다 보니까 예. 그 안에서 어찌 보면 왜곡된 여성성 승무원의 표상 이런 것들 때문에 갑과 을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상태가 돼버린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예. 목숨을 어떤 순간에 맡겨야 되는 보안 요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 대우하기보다는 내가 막 부려도 되는 서비스 직종에 예. 어찌 보면 의뢰 관계에 있는 그런 위치로서 지금까지 승무원들을 대해왔던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감정노동 1순위를 놓쳐본 것이 없는 게 승무원이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밖으로 드러내는 작업들을 노동조합이 열심히 해왔어야 되는데 저희 노동조합이 그나마 좀 해왔지만 결국은 이 재벌 구조화에서 그 언론에 묻히기가 쉬운 거잖아요. 많은 언론사에도 다뤄주지 않고 이 안에서 뭐 지난번에 성추행 사건이나 뭐 회장으로 인해서 미투 운동도 발생하고 했지만 그것도 예전부터 분명히 말씀드려왔던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언론을 타고 밖으로 밝혀지기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안에는 참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실 승무원들이라면은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임금 투쟁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 정도 받으면은 뭐 상당히 고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인데 또 거기다 또 임금을 또 달라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심정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상한 프레임이죠. 지금도 대기업 노동자들이 야근까지 하고 식대까지 자기 피복비까지 포함해서 몇 천만 원 받는 거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이라고 폄훼하고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특수활동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따로 계산하시면서 1억 넘게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면서 그런 프레임을 조장하시잖아요. 잠깐만요. 그 말씀 나온 김에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그 어떤 월급이랄까요? 그러니까 총 받으시는 돈이 그 지금 24년간 근무한 그 비용보다 많나요? 거기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직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조차 하지 않아서 그러셨구나. 정확한 액수를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사실 노조위원장하고 좀 핍박받은 부분이 있어서 진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리로서 24년 차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이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노동으로 24년의 성상을 갖다 쌓아온 그 분에게 가야 될 목보다 그걸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그 관련되어 있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사실 발견하기 힘들 텐데,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일 하시면서 뭐 그 구속돼 있고 막 이런 데도 월급은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노동자들한테는 왜 무노동 무임금 어쩌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분들은 뭐 출석도 안 하시고 길거리에 가서 뭐 태극기 들고 계시는데도 뭐 월급은 다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법 관련해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2,500만 원 이하의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 자체를 듣고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일정 정도 인간다운 삶을 누림에 있어서 2,500만 원이 기준선이 되게끔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돈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정치를 선택한 이유십니까? 일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주변에서 보면 반대하신 우리 가족 같은 경우는 반대를 많이 했죠. 워낙 힘든 길일 거로 알고 있고 또한 지난 과정 속에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결국은 회사 쪽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그래도 힘든 노동자들의 편에 서왔던 길을 선택했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떻게 힘듦을 당하고 아파했던 과정을 아는 가족들은 좀 많이 반대를 했죠. 이게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닐 거고 당연하죠. 특히나 각광받고 뭐 대우받을 수 있는 어떤 정당의 하나의 시의원이 아니라 진보 정당에서 가장 많은 의제를 받아 하는 수밖에 없고 요구도 많고 또 어찌 보면 평가도 좀 심각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박할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래서 많은 좀 고민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결국은 아래로 연대 그리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선택해 왔던 거기 때문에 정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위치는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노동운동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치로까지 나서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비례대표 1순위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권수정 후보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뭐 정의당이라고 보고 하면은 뭐 이렇게
그나마 또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그리고 많은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또 네. 비례대표로 영입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런데 비례대표 1번 후보로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였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도대체 예. 왜 나일까? 예. 왜 정의당에서는 저를 1번으로 뽑았고, 그리고 제가 정의당 대표로 나섰을 때 많은 시민분들께서 저를 지지해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시대적 코드와 굉장히 맞닿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현장에서 여성차별을 많이 겪으면서 노동을 해왔던 사람이고, 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의 실천에 대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정의당이 특히나 내걸고 있는 이 뭐랄까요? 주제에서 네.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 사회가 화두로 꼽고 있는 갑질의 문제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항공사의 갑질과 여전히 열심히 싸워왔던 한 사람의 당사자로서 시대적으로는 요구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항공사의 갑질과 또 손님들의 갑질을 한꺼번에 당했던 이중의 질고 거기다 여성으로서 당하는 또 남성들의 갑질까지 3중의 질고를 한꺼번에 당하셨던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그냥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살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노력해왔던 삶이 20년 넘게 있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성과도 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의당에서 시의원 한 명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이 시의회를 바꾸고 서울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당찬 여성, 당찬 노동자, 당찬 시민으로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닌가 정의당에서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호 조례안을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이걸 선택을 하셨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건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번 그 회기 내에서 그 4년이라고 하는 임기 내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보셔서 이 조례안을 꺼내 드신 겁니까? 저는 실현 가능하냐라는 질문보다 실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는 상징적이라기보단 실질적으로 제가 꼭 4년 안에 이루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안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하지만 지금 시대적 화두는 아시다시피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성희롱 성폭력 문제만이 아니라 시대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면서 특히나 페이 미투 같은 얘기들을 끊임없이 내오는 것처럼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현장에서도 아니면 그 현장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임금적으로 차별받는 부분에 대한 요구들은 대단히 많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남성 여성의 싸움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이고 서울시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이거는 꼭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 제가 주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실질적으로 지표상으로도 확인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고요. 그렇죠.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거의 3분의 2 수준밖에 되지 않고 또한 그것들이 불안정한 노동 속에서 특히 여성들이 뭐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나 그런 비정규직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결국은 그분들이 나중에 노인 문제로까지 확대돼서 그렇죠.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일한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현장에서 일을 한다면 그럼 임금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주어야 된다는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뭐 민간 기업까지 바로 시행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부분 서울시에서 서울시 의원으로서 조례를 발의하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기관부터 시작을 좀 할 수 있는 페이미투 활동을 좀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럼 공기업 중심의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이 내용입니까? 네, 내용은 그렇고요.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위스탁 주는 기관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현상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일단 전수조사를 좀 실시하는 것을 1번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를 갖다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거버넌스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뭐 지표로 나왔을 경우에는 뭐 뭐랄까요? 가산점을 주거나 아니면 뭐 수탁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같은 데서 그 동영상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한 10살짜리 아이들한테 똑같이 청소를 시키고 남녀아이에게. 그런데 사탕을 줄 때 남자애한테 한 2배 가까이 더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애들이 이렇게 받는 거는 unfair하다, 불공평하다 그러면서 자기 사탕을 나눠주는 걸 봤는데 지금 현재 노동자들, 남성 노동자들은 자기가 받는 걸
덜어서 여성 노동자한테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성들이 네. 못 받고 있는 걸 채워줘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재원을 또 마련해야 되지 네,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근데 우리 사회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 너무나 우리 노동자들의 뭐 시민들의 세금 예. 이런 거로만 고민을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다 갔다는 말이죠. 공기업들은 근데 네. 세금으로 네. 사실은 지탱하잖아요. 네네. 근데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에 있어서도 예.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세금 중에서도 아직까지 걷지 않는 종부세부터 시작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제하고 확대하려는 노력만 해줘. 예. 그것도 최저임금법하고 또 연동되는데요. 예. 이번에 최저임금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중소기업 상인들 아니면 영세 상인들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은 결국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는 방식이었단 그렇죠. 말이죠. 예, 뒤통수를 하지만 치고. 예. 그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사내 유보금이 지금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예.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비나 이런 것들 조금만 덜 받아도 그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전혀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예. 서울시 32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도 저는 그런 쪽으로 고민이 좀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 여성노동 이외에도 성소수자 또 청소년 장애인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펴보겠다 이렇게 네. 포부를 밝혔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네.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해서 특별히 내세우고 싶은 정책이라든가 네. 또 실현시키고 싶은 조례 같은 거 있으십니까? TV 토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올해가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서울시가 그것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아직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3기를 맞이하고 계신데요. 인권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분도 분명히 이걸 말씀이 오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이걸 충분히 합의해서 인권조례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확대된 그런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것보다 무엇보다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 여고생이었어요. 네. 근데 선생님께 성 정체성 관련해서 너무나 고민이 많아서 선생님께 상담을 드렸는데 결국 선생님이 혐오 발언을 통해서 그 아이를 네. 내쳤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등지고 아.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해서 지금 거의 그 46% 정도가 자살을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보조하고 보완하고 케어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예. 그래서 서울시 안에서라도 먼저 청소년 지원 센터를 좀 만들고 그분들을 우리가 사회가 끌어안을 수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그 서울시 의회는 특히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감시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그 단체장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감시와 견제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재원들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이 네.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곳 쪽으로 다 예산을 갖다 편제를 하고 그야말로 110명 중에 한 분에 불과한 네. 그런 목소리이기 때문에 제대로 그런 부분을 감시할 수 있을까, 네. 또 개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참 걱정스럽거든요. 제가 이제 정치라는 어떻게 제도화된 틀 안으로는 처음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밖에서 볼 때 정치권을 바라볼 때 가장 실망스럽고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예. 결국은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별로 지지 않는 정치들이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바꿔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10명 중 102분이 예. 민주당인 상황에서 이것들을 안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서 뭐 바꿔가기는 대단히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일단 지금 회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껏 정말 잘못됐다고 하는 관행들에 대해서는 저 선언적으로라도 먼저 안 하겠다라는 선언을 좀 저희 정의당 전체 저희 의원들이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 외유성 해외 연수 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한다면 가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이다. 가서는 어떤 것을 보고 왔고 예. 그 결과물로서 조례는 이렇게 제정될 것이고 예.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전체 공개하는 방식 예. 그다음에 영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 방법들 제가 이번 선거 통해서 지방의회를 좀 돌아다녀 봤는데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가 네. 설렁탕 집에서 2천만 원이 쓰이고 막 예, 이런 맞습니다. 식의 예. 말도 안 되는 그것도 내용들이 자기 그 친척이 네. 하는 식당에 네. 가가지고 긋고 막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는 것들을 저는 요즘은 정말 언론이 뭐 중앙 언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유튜브 등 다양한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들을 끊임없이 공개하고 시민들한테 알려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네. 대답을 네.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짧게 끝나라고 하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직 많았는데 네. 이번에 선택해 주신 거에 대단히 감사를 드려요. 하지만 네. 저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 3월 달에 선거구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네, 4인 담합을 선거구 해서, 네. 7개 중 다 없앴고 네. 3인 선거구도 줄였거든요. 네.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민주당이 저렇게 102명이라는 자리를 그렇죠. 마련하게 되었어요. 네. 우리나라가 정치가 발전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그리고 견제와 협력의 시스템이 완성되려면 그리고 정치가 발전하고 그러려면 이 선거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바꾸는 노력들이 네. 필요하다. 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미온적일 수 있겠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그거에 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연동의 막 그렇고, 비례대표제도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치 콘서트 같은 것들 열어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예. 이번 선거제도 하에서는 TV 토론도 정말 그렇죠. 거대 당만 볼 수 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거 비용의 막대함을 좀 줄여가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보완해야겠다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리에서 제발 차 몰고 다니면서 시끄럽게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줄여도 엄청난 돈을 세금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권수정 의원의 방탄복이 되셔가지고 거대 여당으로부터 좀 보호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6.13 지방선거에서 8년 만에 진보정당 후보로 서울시 의회에 입성한 권수정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